2026년 1월 26일 베스트픽 국내 주요 뉴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야,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발언이네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73명을 검거한 태스크포스를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국가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발언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 권력의 두 얼굴과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서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요,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 정부는 민생이 먼저다 하면서 실용적인 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야당은 정책 대결보다는 뭐랄까 거의 괴멸적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신박한 내분에 빠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정책을 만드는데 다른 한쪽은 내부 싸움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정부의 이런 실용주의적인 행보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앞서 본 캄보디아 범죄 조직 소탕처럼 국민 안전 문제에는 아주 단호하고요. 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확정하면서 이념 논쟁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재밌는 게 대통령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기업들이 움직여서 반값 생리대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이게 참 권력이 좋은 방향으로 압력을 넣으면 시작에 직접 영향을 줘서 시민들한테 바로 체감되는 혜택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한번 바깥으로 국제 무대로 돌려볼까요? 이 대비가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을 위한 봉사에 가깝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은 상대를 찍어 누르는 굴림에 가깝다는 거예요. 한쪽은 지키기 위해 힘을 쓰고 다른 한쪽은 누르기 위해 힘을 쓰는 거죠. 정말 다르죠.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강압적인 태도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요, 이민 정책에 항의하던 비무장 간호사가 연방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고요. 외교적으로는 그린란드를 넘기라면서 덴마크 총리한테 무려 45분 동안이나 호통을 쳤다고 해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고 결국 미국이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정치권의 드라마는 사실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사회 시스템, 그 깊숙한 곳에서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자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하고요. 혹시 여기까지 보시면서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정치권의 혼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경제, 기술, 사회구조, 정말 곳곳에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0명. 이 숫자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R&D 현장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무려 90%에 박사급 연구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데 온갖 관리 업무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다 해외로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두뇌 유출입니다. 이건 그냥 사람 좀 빠져나갔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성장 엔진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가장 심각한 경고 신호인 겁니다. 이런 윤리의식의 붕괴가 연구실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면서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넥슨 사건입니다. 넥슨이 소비자를 속인 방식은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 미라클 큐브 같은 유료 아이템 아시죠? 그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유저들 몰래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 이런 사기적인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걸리니까 어떻겠을까요? 쓴 돈의 고작 3에서 6%만 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다가 여론의 엄청난 문매를 맞았죠. 이런 구조적인 부패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원 차량에서는 끔찍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줬고요. 사회 최상층에서는 전직 대통령 부인의 오빠가 요양원에 가야 할 돈 21억 원을 빼돌리는 등 기득권층의 도덕불감증이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회의 가장 아래와 가장 위가 동시에 썩어들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의 본질은 대체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치 문제 그리고 시스템의 위기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건들 있잖아요. 두뇌 유출, 넥슨 사태, 사회 부패. 이게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여도 괜찮다는 식의 기업 문화가 똑똑한 인재들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는 거고요. 또 사적으로 사용되는 권력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서 바꿔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게 뿌리박혀 있는 이 낡은 관성 자체일까요? 이 자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적인 민생 정책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그 오만함, 기득권층의 부패,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낡은 권력의 관성이라는 이 거대한 벽을 넘기에는 아직 힘이 부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분석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희망의 불씨는 바로 권력을 감시하고 기술의 윤리를 불어넣는 깨어있는 시민들, 바로 우리들의 연대에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결국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